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목요일의 사나이 나무노 멘토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요 50이 되어서야 이해가 되는 말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20년은 해야 그나마 전문가 소리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식 투자 여러분 과연 20년 정도가 되셨나요? 자,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올해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상고하고 고고장이다, 이거. 상반기에도 가고 하반기에도 가고. 큰 장이니까 큰 장에 맞는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새롭게 그림을 들어가신다면은, 그간 수익률이 좀 저조했다면, 작년, 재작년 그랬다면은 올해 한 해 가지고요, 얼마든지 메꿔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어디서 열어드리냐? 바로 이 대박 플러스 저 나무노 멘토가 열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최고의 수익률은 반드시 달성될 거라 믿습니다. 자, 우선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요. 02-3153-2611에서 2번. 무료 문자 013-3366-0110입니다. 013-3366-0110이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모든 내용과 그리고 종목 상담을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되었는지 좀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요 7.66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1978.43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반면 0.86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528.3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 3.5원 정도 상승하면서 1068원 8.8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환율은 큰 변동폭보다는 일정 부분 안정세 계속 접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도 이 1,3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있었어요. 1,390억 정도의 순매수가 있었고, 선물에서 734개억 정도의 순매수가 있었는데, 오늘 정작 재밌는 것은요, 요게 재밌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선물에서 장 초반에는요, 외국인들 한 1,700개 이상 순매도가 나왔어요. 순매도가 나오니까, 이거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살금살금 올려놓더니만요, 2시가 가까워지면서 급격히 선물을 사면서 어떤 게 유도가 되었냐면 프로그램이 1,400억 정도 유도가 됩니다. 1,400억 유도가 되면서 거래소까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순매수가 들어왔다. 자, 제가 이 아침이나 낮에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말씀해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지금 가격이면은요, 여러분들 더 싸게 잡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가격이면 그냥 땡바닥이다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장세가요, 절대 호락호락한 장 아닙니다, 올해는. 그래서 과거 2, 3년 동안의 박스권을 그대로 머릿속에 두시면은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수익을 정말 크게 두세 배씩 이렇게 날 종목들이 허다한데 1, 20% 먹고 나오다가 결국 놓쳐버리는 그런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경기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으로 꺾이기 전까지는요, 저에게 현금은 10원도 없다. 여러분들도 좀 공격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측면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선물,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수 측면으로 땡기다 보니까 역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요 그림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그림은요, 바로 이제 코스피 지수의 200일 이동평균선만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각도를 보시면 거의 수평적이죠.
거의 수평적인 각인데 정말 재밌는 흐름은요. 어디서 나왔냐면 요 4개의 캔들에서 이미 이 시장은요. 일단은 한 2000포인트 이상 확 뽑아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4개의 캔들 가지고 이 기술적으로는 왜 뽑아낼 수 있느냐.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앞에 부분 상승하다가 두들겨 맞는 흐름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수가요. 그 다음날 보합이나 미국 시장보다 약하게 출발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런데 웬걸 갭을 딱 만들더니만요. 위로 확 땡기면서 200일선을 지난번에 200일선은 맞고 떨어지는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갭 상승 이후에 강한 양봉으로 꽂아버리거든요. 이거 굉장한 힘,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은요, 이런 장세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또 갭상승이 나와요. 이 정도의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해외 글로벌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하게 출발했다가 뭐 밀리고 안 밀리고 나타나는데, 웬걸 또 보합에서 출발해요? 그러다가 다시 쭉 밀려가지고요, 200일선을 깨요. 200일선을 깨니까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또 아주 걸작이죠. 여기 가격에서 마감이 1940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은요. 그 전날의 고점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또 양봉으로 빵칩니다. 이러면은요. 이미 이 시장은 게임 끝났다 소리예요. 이미 팔 사람 다 팔아봐. 내가 다 살게. 이거거든요. 이미 200일선은 저항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발판으로 삼아서 위로 팡 하고 튕겨져 나가는 띵틀의 이 보조대 역할을 할 정도로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때요? 장 초반에는 항상 장이 좀 빠질 것 같아. 근데 장 막판에 당겨버리죠. 조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장중 조정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1900 다시 한 40포인트 오면 사야지, 1900포인트 오면 사야지. 그 기회가 어찌 보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은요, 조정이 얼마까지 온다, 이런 생각 완전히 버리시고요. 그냥 사세요. 지금은 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살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 측면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다. 반면 이제 코스닥과 같이 비교해보면요. 코스닥은 상황이 좀 다르죠.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 각도가 어때요? 위에서 밑으로 쭉 꼬꾸라지는 거란 말이죠. 이건 저항선이 큽니다. 제가 이동평균선은 뭐라고 늘 설명해 드렸냐면 전기줄이거든요. 연이 날기 위해서 전기줄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 전기줄의 각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뭉치죠. 자, 코스닥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안 나오죠. 오히려 양봉 나왔다. 그 다음에 장대 음봉, 배 붙였다가 또 음봉, 또 음봉, 또 음봉, 또 음봉.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지수 측면으로 시장 자체가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지 개별 종목들이 이제 더 이상 나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코스닥 기업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요. 실적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실적 좋은 것들은요, 전부 다 1월달, 2월달 다 발표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실적 안 좋은 정보들은요, 계속 남겨뒀다가 언제 발표하는지 아세요? 내일 장 마감 끝나고 나서 4시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주말 아무것도 모르고 쉬었다가 월요일로 가면 이렇게 엄청난 실적 악화된 종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적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요. 그나마 실적을 안 좋든 발표한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마음은 좀 푸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종목들이 왜 이 건설주들이 이렇게 많이 갔냐? 두들기만큼 맞았고 안 좋았던 실적들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라는 이런 안도감 때문에 가는 랠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어느 정도 나올 건지를 한번 좀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의 강세는요, 역시 이제 태양광, 오늘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죠. 요 이제 하나케미칼, 제 주식 승천의 포트폴리오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요, 미국이 퍼스트 솔라, 태양광 세계 1위죠. 주가가 8% 이상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하나케미칼, 오시아 이런 종목들은 빵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선반영됐느냐 아니면 이제부터 회복이냐 이 부분에서 따로 놓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과 그리고 자동차 드디어 현대차가요. 그죠?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그죠?
제가 또, 우리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우리 펀더멘탈이라든지 주식 투자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를 가지고 제가 격언을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런 보합권 시세 하나, 12월부터 계속 이어졌던 3개월 동안의 보합권 시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합권 시세는 무너지는 쪽으로 붙어라. 자, 보합권 시세가 무너졌어요. 밑으로 무너졌어요? 위로 무너졌어요? 위로 무너졌네. 그러면은, 이제는요, 현대차는 훨씬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뚫어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에 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건설의 강도 높은 상승은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쉽게 꺾이지 않는 흐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역시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지난 종목 공략주들에 대한 AS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데요. 한전 KPS는요, 지난주 제가 이익 실현하자고 그랬죠. 이익 실현하고 나서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죠? 지난주 이익 실현하고 더 올라가고요. 자, 대우인터내셔널 요거 이제 볼게요. 지금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 대비요 2배 올랐습니다. 2배. 왜냐하면 한파 때문에요,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고 오히려 공급이 셰일가스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럼 그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뭘까요? 대우인터내셔널이죠. 미얀마 가스전에서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익 구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우인터내셔널은요, 시장 충격 하나도 안 받았고요. 앞으로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현재 7.7% 수익 들어와 있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최하 5만원까지는 여러분들 팔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사 제가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포트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얼마요? 5만원. 별이 5개. 5만원 반드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하이스코요. 요거는요, 단기적으로 사실 목표가 근처까지 갔다가 한번 끊어주려고 했었는데, 그 시간적인 타이밍이 좀 안 맞았네요. 근데 지금 다시 재매수 가격이 왔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재매수 가격 42,000원대 접어들었거든요. 이 42,000원에는요 하이스코 다시 사도 됩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계속 일어났는데 참 이게 어찌보면 운이 좋죠. 강간사업부를 냉연사업부를 현대제철로 옮겼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제 하이스코 어떡하나 했더니만 그 업무를 이제 그 캐시카우가 좋은 받은 현대제철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야, 가격 좀 내리자. 톤당 8에서 9만원 좀 내려달라 이러니까 바로 아이고 엄청나게 좋은 걸 받아준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현대하이스코는요,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그룹이 주가가 올라가면 현대하이스코는 반드시 따라 올라간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생산 공장을 지으면 그 옆에는 항상 현대하이스코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요, 지금요, 조선업이 지금 상반기에는 이 상선 수주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요, 상선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대박이 하나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미국에서 이 셰일가스를 본격적으로 FTA가 체결 안 된 나라에도 수출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FTA 체결 안 된 나라가 이 LNG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요, 어느 나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계 천연가스 수요 1위가요, 일본이거든요, 일본. 일본이 미국하고 FTA 체결 안 돼 있죠. 그래서 일본이요, 지금 배가 약 68척 정도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하게 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이 많이 가져가겠지만 우리나라도 한 20척에서 25척이 이 하반기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발주가 될 예정,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선, 에코십, 즉 연료가 굉장히 절감되는, 연비가 아주 좋은 이런 에코십의 붐과 그게 이제 상승 부분이고요. 신규 LNG선의 이 수주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종들 올라가다가 지금 기싸움이거든요. 누구하고 기싸움이냐면 건설업종하고 기싸움이에요. 근데 기싸움에서 동반적으로 같이 상승할
타이밍이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삼성중공업 오늘요, 어저께 그 공장에서, 배에서 불났어요. 불난 뉴스가 나왔는데, 인명피해는 없고, 경미한 사고다. 회사 측에서 밝혔는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제도의 강한 흐름이 나올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웅진케미칼. 계속해서 이제 소재 관련해가지고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빵긋, 웅진케미칼 매수하신 분들은요, 빵긋 웃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더라. 여기까지가 확인된 부분이니까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제 KTNG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탄력 둔화로 일단 매도 권유해 드렸었고요. 어저께 좀 올랐다가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풍산요. 지난주에 추천한 종목이죠. 예. 아직은 뭐, 빠른 템포는 안 나오는데요. 역시 지금 소재 산업재군들의 순환되는 흐름들 속에서 풍산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한 타임이 이제 머지않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한 이제 강원랜드라든지,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도 이제 딱 다시 올라가는 자리에, 혹시 지난주에 못 파신 분들은요, 이번 주 파지 마시고요. 다음 주 정도에 가볍게 올라가면 33,000원, 얼마든지 33,000원, 34,000원까지 가볍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종목 교체에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GB 금융지주가 또 발빠르게 다시 16,00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혹시 대구 경북 지역 사시는 분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까? 별로 그렇지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큰 그림에서는요,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올해 제일 많이 이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가 두 개인데요. 그게 바로 대구하고 광주예요. 그래서 대구, 광주 지역의 어떤 건설업체라든지 이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면 전반적으로 이 금융뿐만 아니라 굉장히 경제가 좀 화랑으로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주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지난 종목들에 대한 AS 다 진행해 봤고요. 지금부터 나무의 워렌 버핏 2.0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오늘도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우리 이제 초간단 스피드 재무 분석이라 그랬잖아요. 스피드, 뭐 재무 분석은 아니고요. 이 기업이 어떤 내용이고, 과연 좋아지고 있나, 안 좋아지고 있나, 요거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SK 하이닉스를 통해가지고, 앞에서 개요라든지 지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기업보험 이런 거 보는 거 했었거든요. 자, 지난주에 내려와서 어디까지 했냐면 현황 및 전망까지 다 했어요. 이제 파이낸셜 서머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재무제표 이야기 나오면 또 어려운데 아니에요. 제가 요거를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간단 스피드 분석법이라 그랬죠. 자, 제일 먼저요. 이 파이낸셜 서머리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요. 자,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에 IFRS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GAAP라고 두 개가 있어요. GAAP라고 있는데 요거 과거에 쓰던 게 뭐예요? GAAP고요. 현재 쓰고 있는 게 KIFRS인데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들 우리 요거 종목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을 하냐면, 요거 보겠습니다. 자, 코리아나 화장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 기업이 지금 보면 2011년도에 영업이익 적자, 그리고 2012년도에도 적자, 2013년도에도 적자가 나와버리면 3년 연속, 4년 연속 이래 되면 관리 종목 또는 어떻게 되죠? 퇴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IFRS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요. GAAP로 보면 또 상황이 또 달라요. 자, GAAP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3년에는 또 여기에 영업이익이요. 이렇게 플러스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GAAP 체제하고 IFRS 체제에서는 이 영업이익의 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냥 딱 보니까 4년 연속 적자더라.
3년 적자더라 이렇게 나타났을 때 큰일 났다. 이럴 때는 큰일 났다가 아니고 한번 더 보셔야 된다고요. 예, 가프 체제냐 IFRS 체제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혼돈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또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요,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그래서, 결국 어떤 거냐면, 이 가프와 IFRS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요, 실적이 좀 좋았던 기업들, 현재 IFRS로 바꿨을 때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어떤 거냐면, 건설업이 가프 체제 하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그나마 좀 좋게 나왔는데 IFRS로 바꾸자마자 실적이 굉장히 나쁘게 나타났어요. 이게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이제 뜯어보자고요. 여기에 연결이라는 것은요, 연결 자회사가 있는 경우, 지분 50% 이상 가지고 있다든가 순수한 지배가 가능한 회사가, 자회사, 종속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게 없다면 그냥 개별 기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 개씩 볼게요. 제일 먼저, 여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잘라가지고, 이쪽은요, 연간이에요, 연간. 자, 이쪽에는요, 뭐가 나와 있냐면, 분기예요, 분기. 그런데, 통상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0연간 통째로 다 나와 있는데, 여기가 대부분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목도 쳐보면 여기가 계속 비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2013년 1년간이거든요. 2013년 1년간인데 4분기가 아직까지 발표 안 된 기업들도 있고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된 기업이 있어가지고 이 값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다 E라고 적어놨어요. E가 예측이란 말이에요. 예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요거 계산하면 되죠. 3월, 6월, 9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어떤 회사는 계절적인 수요를 항상 타더라. 이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9월이죠. 3분기고 4분기, 3분기, 좀 지워가면서 할게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숫자들 보고 막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 이 기업이 언제가 성수기고 언제가 비수기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가 바로 3분기고 4분기고 그다음에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보니까 24, 235, 27, 187, 27, 811, 39, 316, 40, 836 여기는 보니까 9월 3분기하고 4분기는 3분기에서 4분기는 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분기는 비슷하네. 그죠? 그리고 2분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3분기는 또 정체네요. 그러면 4분기는 여기에서 3분기에서 이 기업은 3분기에서 4분기로 갈 때 좀 많이 늘어나는 기업이구나. 대신에 4분기에서 1분기 갈 때는 가만히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1분기에서 2분기에 큰 폭으로 성장하는구나. 이게 계절을 탄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4분기를 예측해 볼 때 분명히 3분기에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증가된 값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요거의 성장만큼을 요걸 더해가지고 여기에다 합하면, 올 한 해에, 작년 한 해에 매출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이닉스 힌트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갈 때 보니까 매출액의 증가가 거의 같은 값이죠. 자, 해보시면,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갈 때 값이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때가 바로 뭐예요? 비수기다, 비수기.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만약에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타날 건데 1분기 실적은 3분기에서 4분기 늘어난 것만큼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는 이 SK 하이닉스는 기대치보다 못 미치겠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 나기 전에 한 번쯤 매도 타임을 잡아줘야 된다. 야, 이런 느낌이 좀 오십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드디어 고수의 바늘에 접어들었다. 오늘 제가 이거 그냥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야, 대박 플러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숨겨둔 저만의 이 비법들을 다 한 개씩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보기 있죠? 다시 보기 계속 보세요. 탁, 그래.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안에서의 흐름을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나오네요. 영업이익들 나오고, 요거 뭐 기업이 얼마만큼, 이제 이익을 냈느냐,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우리가 뭐 적자다, 흑자다, 뭐, 간단한데, 빨간색이니까 적자 아닙니까? 빨간색으로 칠했다 해서 적자거든요. 예, 나오고요. 단기 순이익도 나오고, 순이익도 나오고, 요거는 영업이익이고, 그 다음 내려보면 자산 총계하고 부채 총계하고 자본 총계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 자산 총계가 또 중요해요. 자산 총계 가지고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이 기업의 자산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말고요. 자산 총계만 보시면 돼요. 이 자산 총계가 자 172에서 186으로 그다음에 205로 자산 총계가 늘어나는 속도를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요거만큼 딱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산 총계의 증가만큼 주가는 딱딱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산 총계는 이 기업의 어떤 주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PBR. 그렇죠? 제가 우리나라 1900포인트 이번에 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서라도 주식 사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PBR 1인 지점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시장이 항상 굉장히 간단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과연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판단할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 세계 GDP 대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GDP가 얼마큼 되느냐. 전 세계 GDP 대비 우리나라 차지하고 있는 GDP가 1.2% 정도 된단 말이에요. and 전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1.9%, 2% 된다면, 그 정도 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그만큼이 가는 게 정상적이다. 여기인데 3% 막 넘어간다. 이거 전부 다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틀은 꼭 기억을 하세요. 전 세계 GDP 대비 우리나라 GDP와 전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대비 우리나라 시가총액만 딱 매칭이 맞다면 이건 우리나라 지수는 절대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다. 이런 기본을 아신다면 시장이 몇 포인트 떨어졌을 때 차트 보니까 뭐 900, 1000포인트 또 가겠네. 이런 택도 아닌 소리들을 우습게 넘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유보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보율. 여기 이제 뭐냐면 기업이 이익을 내잖아요. 기업이 이익을 내면 뭘 하게 되죠?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을 하게 되는데 배당하고 남은 돈이 있죠? 이 돈이 바로 유보율이에요. 이제 이 왜 남겨둘까요? 다음에 쓰려고. 그죠? 다음에 쓰려고. 그렇게 남겨두는 게 바로 유보율이다. 그럼 이게 또 높으면 현금으로 내가 다음에 뭔가 해볼 수 있는 가용 금액이 커진다. 이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보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이 회사가 아주 좀 현금적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64에서 이게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거든요. 179, 245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퍼센트예요. 이 정도 되는데 어떤 기업들 보면요. 2000% 막 이런 거 있어요. 2000%, 뭐 1500% 이런 것들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회사는요. 항상 조금 관심 있게 볼 만은 해요.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요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M&A를 하든지 또는 신규 사업에 급속도로 투자할 가능성이 커진다. 근데 항상 몇 년을 봐도 계속 2000%야. 이런 기업은 영원히 앞으로도 2000%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유보율이 증가되었다가 떨어졌다가 증가되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은요, 유보율이 증가된 시점에 이때 뭐 해보자. 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쳐다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돈 다시 모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뭔가 할 거라고.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크게 늘리다든가, 신사업을 한다든가, 뭔가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거기에 따라서,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유보율이 굉장히 많으면, 결국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어떤 걸 선택하냐면, 요런 거를 선택을 해요. 무상, 증자. 결국 무상증자는 유보율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유보율이라는 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증가와 감소 이렇게 사이클을 보이는지도 역시 한번 같은 맥락에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ROE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Return on Equity 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요 말은 자기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느냐. 여기 가지는 의미, 여기 용어가 중요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아까 유보율이 높다. 그러면 보통 어느 기업은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회사의 돈을, 어떤 기업은 요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회사도 얼마냐면 100억의 순이익을 내고, 이 회사도 100억의 순이익을 낸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때요? 작은 돈 가지고 100억을 만들어내는데, 이 회사는 큰 돈을 가지고 100억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100억을 내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뭐 유보율이 많으면 일반적으로는 좋은 상황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가 뚝 떨어지게 나타날까요? 자기 돈 전체 가지고 이익 내는 데는 굉장히 부족한 회사다 이거예요. 유보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익이 낮다는 것은 돈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뭘 못한다? 활용을 못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요, 자, 자기 자본 이익률은, 만약에 이 회사가 자기 자본이 한 25% 된다. 코스닥의 기업들은 ROE 25% 되는 기업들은 수두룩하게 있어요.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에 우리 예금해가지고, 예금이나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25% 벌 수 있어요? 벌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항상 돈 가지고 25%를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야. 그러면 이 기업은 뭘 하면 안 돼요? 절대 뭘 하면 안 된다? 배당을 하면 안 되지. 배당 안 하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낼 거니까 이익이 어떻게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배당을 하는 기업은 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어봐야 돈을 잘 불릴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기업은요, 절대 배당하면 안 되죠. 절대 배당하면 안 됩니다. 원래 예전에는요,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ROE가 떨어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냥 제약주는 항상 제자리, 돈 같은 것도 뭐 얼마 들어오지 않지만 들어와도 배당도 하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ROE가, 어떤 영향을 준다? 이 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작게 가지고 있던 총 전체 자기 돈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PER, 요거는 뭐 잘 아시죠? PER, 요거는 이익 개념이니까 요것도 이익이 얼만큼,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낮은 편이다. 근데 여기 하나. 최근에요, 우리 대표적인 저퍼주가 제가 굴뚝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발, 옷, 그렇죠? 섬유, 방직, 시멘트 이런 것들 전부 다 굴뚝주였거든요. 최근에 굴뚝주가 어때요? 훨훨 납니다. 그거는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주식 승천에 출연했을 때 굴뚝주 얘기했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요. 강의 끝나고 나면 주식 승천 화요일날 보여드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다시 어떤 게 나오냐면 저퍼 앤드 저 PBR의 이 혁명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 여기서 이런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특집으로 꼭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TV 방송을 하든지 반드시 한번 더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요. 또 그 다음부터는요. PBR부터 여기서부터는요.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핵심적인 강의는 뭐였죠? 핵심적인 강의 기억하셔야 될 거 뭐예요? 매출액이 어떻게 흘러가서 언제가 성수기인지를 판단해라. 언제가 성수기인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이었고, 결국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자, 문자로 주신 분의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번호가요, 2445번 되시네요. ICK 작년 3월에 매수했습니다. 작년 3월이면, 지금 1년 됐네요. ICK요, CK.
작년 3월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 가격이 3,160원이네요. 3,160원 정도 되고요. 여기네요.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겠네요. 이제 이 지점에서. 비중이 30%인데, 이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ICK, 이번에요. 좀 아까웠어요. 한 번쯤 이번에 그 카드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카드 대란이 일어나서 이게 점상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점상한가, 빵빵빵. ICK는 뭐, 어떤 회사냐, 카드 제작사 아닙니까? 그죠? 카드 제작사인데, 카드 사태 일어나가지고 200만 장을 새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있었으니까, 어때요? 주가가. 점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3,7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점상한가 올라가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는 날은요, 이날 한번 보시면, 이날 대량 거래 터지잖아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고리를 달면은요, 그 다음날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위로 치지 못하고 장대 음봉으로 나오면 바로 던져주는 게 이 기술적 매매 타이밍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번 던져줬으면 그래도 3,100원이면 한 20% 정도 수익은 보고 1년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20%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찬스였는데 일단 좀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거는요 역시 이제 기업의 이제 실적인 부분도 반드시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네요. 지금 이 기업의 매출액은요, 이렇게 10년, 11년, 12년까지는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12년 상반기부터는요, 매출액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익도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요, 이런 기업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돌아서 나오는 거 확인 과정까지 보시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너무 좀 성급하게 좀 들어간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요, 아직까지 바로 이 종목이 현 상태까지는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부분들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요. 1년 기다렸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현재 지금 템포가 올라와 있다가 강한 상한가 이후에 쭉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럼 반등 때 매도할 건데, 그래도요, 거의 한번 2,700~800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2,700~800원 정도 넘어서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어떻게 해요? 아까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고리를 탁 트는 놈, 고리를 탁 들어가지고, 나 갈게 하고, 인상을 딱 쓰려고 하는 놈을 탁 잡아가지고, 계속 보유하시면. 이렇게 1년 정도 보유를 하셨잖아요. 이런, 지금 같은 스타일이시면은요, 이번 장이 크게 수익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좀 바꿔서 다른 종목에서 한번 기회를 찾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GD. GD요.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죠? 2만원이에요. 매수 가격이 2만원이요? GD가요? 예. 언제 저 무상증자 전에, 들어간 겁니다. 예. 무상증자 전에요. 예, 예. 그러면은, 잠깐만요. 2만원에 들어가셨으면, 지금 가격이 11,000, 자, 수정주가로 보면은, 잠깐만요. 요거는 2만원에 사셨으면, 2000 초반이네요. 자, 지금 가격으로 따져보면, 전화 주신 분의 매수 가격은 한 13,500원 정도 되겠네요. 예,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무상증자 후. 네.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네네. 또, 해서는 참 좋다고 하는데. 네네. 계속 이렇게 주가가 안 좋으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비중 30%니까요. 제가, 예.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수화기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좀 청취하셨다가, 그대로 한번 실행 한번 옮겨보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GD 하면 이제 뭐 유명합니다. 삼성전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슬리밍 작업 하죠. 그래가지고 다시 납품하는 회사인데 회사 기술력도 좋고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어떤 게 있냐면 무상증자는요. 받으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그 장세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상승장이 종목이 상승의 추세를 타고 있을 때는 무상증자하면 힘을 더 실어서 더 올라가는데 종목이 박스권에서 횡보한다든가 하락 중에 무상증자는요. 물량만 증가되어서 매도 효과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상승의 트렌드가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해버리니까 주가가 물량 부담을 분명히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 실질적인 이 물량 수급 부담을 빼고 이 기업으로 본다면 하나의 문제점이 지금 삼성전자의 그 가격 인하 압력이 계속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슬리밍 부분에서는 70%를 차지하는데 뭐 삼성전자가 좀 깎아봐 이러면은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부 구조가 한쪽에 쏠려 있다는 것은 장점은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겠지만 단점은요 이익의 규모가 떨어진 확률도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튼요 지금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뭐 퍼가 5.5거든요. 퍼가 5.5 나오고요. EPS가 즉 주당 순이익이 2,000원대가 나오는데 주가가 1,300원이 있다. 이거는 너무 싼 거는 분명합니다. 싼 거는 분명하니까. 일단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요, 12,700원 볼게요. 기술적으로 이 자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 권리락되었던 지점 있죠? 여기 이 부분 가격까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제 전화 주신 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일단은요,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익이 돌아서고 안정적인 자리가 나오는지를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확인하자. 확인 후 매매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무슨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하셨는데, 예. 예, ITS 시큐리티, 예. ITS 시큐리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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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 사셨어요? 6,782원에 40%. 6,782원에. 원에 40%예. 40%요. 예. 아,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이거 너무 고가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예. 너무 많이 빠지가 걱정이 됐어. 예,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예, 결론부터 말씀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예. 말씀해드리면, 예. 고입니다, 고. 고입니까? 네, 좋아요, 예. 고에. 몸무도 고다, 몸무도 고. 예, 예. 아주 감사합니다. 괜찮으니까요. 이제 일단은 예. 들고 가시라. 이렇게 먼저 말씀해드리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ITX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DVR 아시죠? 디지털 우리 DVR 같은 게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IP 카메라가 다시 한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매출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영업이익도요, 187% 증가되었으니까 실적 같은 게 보면 기가 막히는데 요 그림 한 방으로 요거는 끝난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종목이요, 이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상승 정체를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매출액이 확 돌아가죠. 확 돌아가는 이런 타이밍에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랠리인데 아직도 어때요? 아직도 상승 중이네. 그러면은 이 주가가 현재 여기에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요,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가격까지 단기간에 올지 안 올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장 공략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내일장 공략주 제가 많이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삼성 SDI 가져왔습니다. 삼성 SDI 코드번호 006400. 자, 삼성 SDI 2차전지 실적은요, 분명히 부족합니다. 실적은 분명히 부족한데, 과연 이제 하나의 그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이 우리 시장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종목들은요, 하나의 좀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지금 테크놀로지 펀드가 있어요. 즉, 기술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자금이요,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이 증가 속도는요, 거의 기하급수적이다. 여기에, 나 기술주 좀 사줘라고 전 세계 돈이 몰리는 돈이 이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그 돈으로, 구글 사요, 애플 사,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안 사는 게 없거든요. 돈이 철철 남으니까 IT 쪽을 다 뒤지는 거예요. 다 뒤져다
뒤지다 보면 우리나라 쪽도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죠. 중위험, 중수익의 국가로서의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절대 가만 놓아둘 수가 없는 현재 수급 상태다. 아까 우리 시장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뭐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도 있지만 또 외국인들의 이러한 테크놀로지 펀드의 플로우가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들이 매수 안 하고는 못 빼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역시 삼성의 SDI는요, 작년이 굉장히 안 좋았다면 올해는요, 확실히 변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중국이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 보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전기차 이야기하면 전부 다 그냥 통째로 전기로만 가는 차를 생각하시는데 이게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일반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아니라 바로 현대차에서 하고 있는 수소연료 전기 자동차가요. 이게 대안입니다.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제일 앞서 나가다가 왜 발을 탁 빼고 현대차 따라가야지 하면서 잽싸게 수소연료 전기차로 바꾼 줄 아세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가장 좋은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요, 수소연료가 됐든 무슨 연료가 됐든 반드시 뭐는 필요합니까? 배터리는 필요해요. 그렇죠? 이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결국 에너지 관련해서는요, 어떨까요? 우리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부분도 역시 이 시장의 점진적이 커가는 가장 이제야말로 시장이 만들어지는 시장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 BMW i3에서 폭스바겐 등의 폭스바겐 쪽의 신규 공급 요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좀 많이 되고요. 이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펑 날아가는 거 보면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이 소형전지 있잖아요. 소형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안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스마트 기기가 또 여러 다양한 디바이스로 나오면서 또 한 번 또 먹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웨어러블도 있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 다 새로 나오면서 이 부분에도 손실 부분이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삼성 SDI의 이 실적을 보시면은 어때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이죠. 매출액이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 소형전지 부분이다. 그래, 아까 제가 요거 꼬리를 딱 틀 때 사라 그랬잖아요. 꼬리를 딱 틀 때 사야 되는데 요거 꼬리를 아직 안 틀었잖아. 근데 왜 사라 그러냐? 소형주는요,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형주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분기에 꼬리를 탁 틀 것이라는 게 거의 유력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 꼬리를 틀었어요? 안 틀었어요? 안 틀었죠? 안 틀은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세요? 가지고 그냥 계속 가져갈까? 장롱 속에 던져둘까? 이게 아니에요. 안 틀은 종목들은 롤링을 해줘야 돼요. 한번 샀다가 팔아주고 또 한번 떨어졌다가 샀다가 팔아주고 이렇게 주수를 땅땅땅 늘린 다음에 꼬리를 딱 틀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식 현물로 딱 받아가지고 장판 들어가지고 장판 밑에다 주식 탁 던져버리고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장판 갈 때 딱 열어보면 거기서 아파트 한 채 뚝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기법도 좀 잘 살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히든카드 아닙니까? 나무의 밸류 밴드 차트. 보세요. 여기 앞에 이 부분 튀어나갔던 거, 그죠? 예, 튀어나갔던 거. 이거 딱 고평가잖아요. 이게 버블이에요. 근데 파란색까지 왔죠? 다시 중간색까지 올랐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추세잖아요. 걱정 없다. 최고다. 자, 전략. 매수 가격 154,000원. 1차 목표가는요, 168,000원. 아주 짧게 드릴게요. 짧게 드릴게요. 손절매 가격은 145,000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삼성 SDI 가지고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좋은 수익 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